김민재 선수가 지난 인터밀란전을 끝으로 다음 시즌 세리아를 떠나게 된다면 사실상 이번 시즌에 세리아의 주요한 공격수를 만나는 건 지난 경기가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김민재의 활약상을 보면 세리아의 대부분의 공격수들과 서열 정리를 끝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 로마의 타미 에이브러임과는 사실 이번 시즌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었죠. 이 짤이 사실은 가장 유명한 짤로 남아있는데, 김민재가 타미 에이브러임과 몸싸움을 하다가 타미 에이브러임이 힘에 밀려서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이 일단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경기 장면들을 봐도 김민재가 완벽하게 타미 에이브러임을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타미 에이브러임이 넘어오는 볼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타미 에이브러임을 확실하게 마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타미 에이브러임이 김민재의 힘에 밀려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타미 에이브러임이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공간을 향해서 로마가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타미 에이브러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타미 에이브러임의 스피드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몸싸움에서 이겨내면서 타미 에이브러임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는데, 사실 이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타미 에이브러임이 이 볼을 따라서 뛰어나가기 전에 미리 넘어오는 볼을 예측하고 타미 에이브러임보다 빠르게 뛰어나가서 결국에는 타미 에이브러임과 몸싸움 한번 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앞선에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타미 에이브러임이 김민재 앞에서 확실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김민재가 타미 에이브러임을 완벽하게 이겼다는 평가가 당연하게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선수를 살펴보면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죠. 라치오의 경기를 보면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김민재가 1대1로 붙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사실상 공격수처럼 뛰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붙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대부분의 경합 상황을 김민재가 이겨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공권 상황에서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라치오는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중볼 싸움에서 김민재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확실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가 많은데, 이때 김민재가 확실하게 붙어주면서, 이 장면이 나폴리의 진영이 아니라 라치오의 진영에서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 김민재가 확실하게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붙어주면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봐도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세리에 전체에서 피지컬이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피지컬로 확실하게 제압을 했다 라는 것이 또 김민재가 밀린코비치 사비치와의 이 서열 정리를 이번 시즌에 확실하게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경기에서 루카쿠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을 보시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줬을 때 루카쿠와 김민재의 경합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루카쿠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가면서 루카쿠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아무래도 루카쿠의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루카쿠 쪽으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루카쿠와 김민재가 몸싸움을 펼치면서 이 볼을 경합하는데, 이때 루카쿠가 김민재에게 밀려서 약간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휘청거리거든요. 그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쿠와의 몸싸움에서 김민재가 확실하게 이기는 장면이었고요. 전반기에 루카쿠랑 만났을 때도 루카쿠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루카쿠보다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뛰어나가는 루카쿠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루카쿠가 뛰어나갈 때 김민재보다 루카쿠가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느샌가 김민재가 루카쿠를 따라잡은 다음에 확실하게 루카쿠를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루카쿠가 결국엔 볼을 빼앗기거든요. 루카쿠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루카쿠 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은데, 이때 김민재가 루카쿠와 붙어주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루카쿠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 모두 루카쿠를 만났는데 루카쿠를 완벽하게 김민재가 제압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루카쿠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피지컬이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를 피지컬로 제압했다 라는 건 김민재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루카쿠뿐만 아니라 라우타로랑 만날 때도 있었어요. 전반기에 라우타로가 나왔었는데 라우타로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라우타로를 막기 위해서 김민재가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우타로와의 1대1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확실하게 라우타로의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심지어 몸싸움에서도 확실히 제압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루카쿠와 라우타로, 인터밀란의 주요 공격수들을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확실히 서열 정리를 끝내놨다.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는 사실 유벤투스의 가장 주요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블라호비치가 부상 때문에 김민재랑 확실하게 맞붙었던 적은 없고요. 오히려 디마리아랑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마리아가 뛰어들어갈 때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가 뒤에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마리아의 스피드를 완전히 따라잡으면서 김민재가 디마리아의 볼을 확실하게 빼앗고요. 당연히 디마리아와 김민재의 몸싸움에서는 김민재가 당연히 우위에 있겠죠. 그리고 몸싸움에서 이겨낸 다음에는 김민재가 디마리아의 몸에 볼을 맞춰서 볼을 내보내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김민재가 디마리아 앞에서 포효를 하는 이 장면이 또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경기에서 가장 주요한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세리에의 주요한 공격수들, 뭐 타미 에이브라햄, 사실 로마의 디발라도 김민재가 제압하는 장면도 있었고, 인터밀란의 라우타로와 루카쿠, 뭐 유벤투스의 디마리아, 그리고 뭐 키에사랑도 잠깐 만났었는데 키에사도 잘 막아냈었고요. 피옹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사실 임모빌레도 김민재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세리에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유망한 선수로 꼽히고 있는 헤이룬과 베투, 이런 선수들도 김민재 앞에서 확실히 제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헤이룬 같은 경우는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김민재한테 안 되니까 바로 감독이 헤이룬을 교체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세리에에서 김민재를 넘어설 수 있는 공격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 한 선수, AC밀란의 지루와의 싸움이 정말 호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지루 하면 유럽 전역에서 포스트 플레이에는 정말 월드 클래스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AC밀란도 당연히 지루 쪽으로 한 번에 붙여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AC밀란과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지루와 김민재가 넘어오는 볼을 몸싸움을 통해 싸워주는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루도 정말 제공권이나 몸싸움에는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루가 이길 때도 있고 김민재가 이길 때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지루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실제로 인터뷰도 하긴 했지만 지루가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래서 김민재의 몸싸움이 강하니까 어느 순간 연계 플레이로 김민재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여기서 대단했던 건 뭐냐면, 지루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은 다음에 김민재가 올라오면 이때 지루가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어느 순간 굳이 김민재랑 몸싸움을 하지 않고 뛰어나가는 선수한테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풀어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 플레이에 몇 번 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김민재도 무리하게 지루랑 몸싸움을 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지루의 움직임을 보다가 지루가 연계 플레이를 할 때 연계 플레이 하는 쪽으로 뛰어나가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지능적인 플레이이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이번 시즌에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김민재 선수가 피지컬이 워낙에 뛰어나고 힘도 좋지만 김민재 선수만큼 힘이 좋은 공격수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수를 만날 때 김민재 선수가 무리하게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제압을 한다 라는 것이 정말 이 지루를 상대할 때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로 가면 살라를 만났을 때 살라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물론 살라가 전반기에 폼이 안 좋았지만 살라가 볼을 받으러 뛰어나갈 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살라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살라라고 하면 폼이 떨어졌을지라도 살라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거친 리그에서
몸싸움을 가장 잘하는 선수거든요. 어떤 선수가 와도 등을 쥐고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의 몸싸움에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선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살라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김민재가 살라를 따라 뛰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살라와 싸워주면서 김민재가 완벽하게 걷어내요. 그런데 이 걷어낸 볼이 디아스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살라를 이겨낸 다음에 디아스에게 볼이 가니까 디아스 쪽으로 또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디아스와 1대1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 보통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1대1 상황이 펼쳐지면 공격수가 보통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드리블러 중에 한 명인 디아스였습니다. 근데 디아스가 김민재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를 할 때 김민재가 완벽하게 디아스를 따라가서 디아스를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살라를 막는 동시에 디아스의 드리블 돌파까지 완벽하게 막아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센터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하니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 무하니를 김민재가 완벽하게 또 제압을 했었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김민재가 무하니와의 제공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면도 보시면 무하니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김민재의 등을 쥐고 볼을 봤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무하니와의 몸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내고 결국에 무하니가 김민재의 힘에 밀려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하니가 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무하니가 앞서서 뛰어나가고 김민재가 뒤따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 김민재가 무하니의 스피드를 따라잡고 확실하게 무하니의 스피드를 제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살라, 디아스, 무하니, 사실 아약스의 쿠두스, 레인저스의 모랄레스 이런 주요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김민재가 막아냈었고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당황했던 장면들은 몇 가지 있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기 막판 들어왔던 누네스의 스피드에 순간적으로 돌파를 허용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리그에서는 나폴리가 4골을 실점할 때 김민재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잘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로리안테라는 아주 빠른 사스올로의 공격수에게 순간적으로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돌파를 허용하는 약간 이런 장면도 가끔가다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만나는 공격수마다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 특히나 세리에 내에서는 세리에의 공격수들과 완벽하게 서열 정리를 끝내는 시즌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 돌파를 4번밖에 허용하지 않은 중앙 수비수 김민재거든요.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김민재를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는 공격수가 이번 시즌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만큼 김민재가 이번 시즌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